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면 2026년 대박 날 거예요.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오늘 나는 5살이 됐어요. 어젯밤에는 4살이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5살이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내 손가락을 쫙 펴면 5개인데 그만큼 나이를 먹은 거래요. 엄마는 내가 자는 동안 키를 재서 벽에 표시해줬어요. 저번보다 쌀알만큼 더 컸대요. 나는 쑥쑥 자라고 있어요. 이 방도 나랑 같이 자라면 좋을 텐데 방은 언제나 그대로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우리 방을 사랑하니까요. 눈을 뜨자마자 나는 천장을 올려다봐요. 안녕 천장아. 오늘도 거기 있구나.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인사를 해요. 안녕 옷장아. 안녕 책상아. 안녕 TV야. 방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인사를 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삐질지도 모르거든요. 엄마는 아직 자고 있어요. 엄마는 가끔 아주 깊은 잠에 빠져서 내가 흔들어도 잘 안 일어나요.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식탁 밑으로 들어가요. 식탁 다리는 4개인데 내 다리는 2개예요. 식탁 밑은 나만의 비밀 기지 같아요. 우리 방은 가로 세로 11발자국이에요. 내가 걸으면 11번인데 엄마가 걸으면 7번이면 끝나요. 엄마는 나보다 훨씬 크니까요. 방 안에는 침대도 있고 변기도 있고 욕조도 있어요. 아, 부엌도 있어요. 하지만 벽은 없어요. 그냥 한 공간에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엄마는 이걸 원룸이라고 부른대요. 나는 원룸이라는 말이 좋아요. 하나뿐인 방이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방은 딱 하나뿐이에요. TV에 나오는 집들은 다 가짜예요. TV 속에만 사는 사람들이죠. 나는 아침밥을 먹기 전에 의식을 치러요. 시리얼 박스를 흔들어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늘은 옥수수 맛이 날까요? 아니면 초코 맛이 날까요? 엄마가 부스스 눈을 뜨고 나를 보며 웃어줘요. 생일 축하해 우리 지우.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줘요. 엄마 냄새는 낡은 이불 냄새랑 비슷해요. 포근하고 따뜻하죠. 우리는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시리얼을 먹어요. 우유는 아주 조금만 부어야 해요. 우유는 일요일에만 오거든요. 오늘 다 먹어버리면 내일은 그냥 마른 과자만 먹어야 해요. 엄마, 나 5살 됐으니까 이제 초능력 생겨? 내가 물어보니까 엄마가 슬픈 눈으로 웃어요. 지우는 이미 초능력 있어. 엄마를 웃게 만드는 초능력.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분은 좋아요. 우리는 밥을 먹고 운동을 해요. 방 안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엄마는 이걸 트랙 돌기라고 불러요. 좁은 방이지만 계속 돌면 어지러워서 세상이 핑 도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 기분이 참 재밌어요. 엄마가 갑자기 멈춰서서 천장에 있는 창문을 가리켜요. 지우야 저기 봐. 오늘은 하늘이 파래. 나는 고개를 젖히고 천창을 봐요. 네모난 유리창 너머로 파란색이 보여요. 저게 하늘이래요. 하늘은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색깔이 바뀌어요. 어떨 때는 회색이고 어떨 때는 깜깜해요. 가끔은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기도 하고요. 엄마는 저기 밖에 세상이라는 게 있대요.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요. 세상은 이 방이 전부인걸요. 밖은 그냥 텅 빈 우주예요. 오직 나와 엄마 그리고 우리 방만 진짜예요. 오후에는 TV를 봐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친구들은 참 시끄러워요.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요. 저렇게 넓은 곳에서 뛰면 다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엄마는 TV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고 딱 1시간만 보여줘요. 전기가 아깝대요. 전기는 벽 속에 사는 뱀 같은 거래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빛을 주죠. 나는 벽에 귀를 대고 전기가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려고 해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이상해요. 엄마가 자꾸만 문 쪽을 쳐다봐요. 현관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달려 있어요. 번호키라는 건데 삑삑 소리가 나요. 그건 안에서 열 수 없어요. 오직 밖에서만 열 수 있대요. 나는 저 문이 싫어요. 저 문이 열리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엄마는 내 생일이라서 그 사람이 선물을 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문을 쳐다보는 엄마의 눈빛이 떨리고 있어요. 나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이 차가워요. 우리는 이 방에서 안전해요. 문만 열리지 않는다면요. 저녁이 되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져요. 낮에는 햇살이 들어와서 노란색이었는데 밤이 되면 형광등 불빛 때문에 하얗고 차가운 색이 돼요. 엄마는 부지런히 방을 치워요. 내 장난감들을 상자에 넣고 옷가지들을 정리해요.
마치 아무도 안 사는 방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대요. 그 사람이 지저분한 걸 싫어하거든요. 나는 엄마를 도와서 색연필을 챙겼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내가 제일 아끼는 보물들이에요. 이걸 뺏기면 안 되니까 깊숙이 숨겨야 해요. 9시가 다가오고 있어요.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여요. 저 소리가 왠지 내 심장 소리 같아요. 엄마가 나에게 말해요. 지우야, 오늘은 옷장에 들어가서 자야 해.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여요. 옷장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안은 캄캄하고 좁아요. 하지만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옷장 문에는 틈이 있어서 밖을 조금 볼 수 있어요. 물론 보면 안 된다고 엄마랑 약속했지만요. 엄마가 나를 옷장 안에 눕혀줘요. 베개를 깔고 이불을 덮어주죠. 냄새가 나요. 좀 먹는 양 냄새랑 오래된 나무 냄새. 엄마가 내 이마에 뽀뽀를 해줘요. 소리 내면 안 돼. 알겠지? 숨소리도 크게 내면 안 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려요.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요. 걱정 마, 엄마. 나는 숨바꼭질 대장이니까. 드르륵. 옷장 문이 닫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어요. 이제부터 나는 없는 아이예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해요. 잠시 후 띠띠띠띠. 차가운 기계음 소리가 들려요.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예요. 그리고 끼익,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요. 그 사람이 왔어요. 쿵, 쿵, 쿵. 발자국 소리가 엄청 커요. 거인 같아요. 방바닥이 울리는 게 옷장 안까지 느껴져요.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어요. 오늘은 좀 덥네.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이에요. 나는 저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쇠를 긁는 것 같은 소리. 엄마가 네 하고 작게 대답해요. 엄마 목소리는 모기 소리 같아요. 평소에는 나한테 큰 소리로 노래도 불러주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작아져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비닐봉지 소리 같아요. 장봐 왔어. 우유랑 애새끼 생일이라며? 케이크 조각 하나 사왔다. 그 사람이 툭 내뱉는 말이 들려요. 애새끼. 그건 나를 부르는 말이에요. 나는 침을 꼴깍 삼켰어요. 케이크라니. TV에서 본 적 있어요. 하얗고 부드러운 크림이 잔뜩 발린 빵. 촛불을 꽂고 후 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케이크. 그 사람이 케이크를 사왔대요. 하지만 나는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내가 있는 걸 알지만 나를 보는 건 싫어한대요. 내가 유령처럼 없는 듯이 지내야만 먹을 걸 줘요. 엄마는 고마워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전혀 고마운 것 같지 않아요.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나 봐요. 엄마는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이 침묵이 너무 무서워요. 옷장 안은 덥고 답답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요. 다리가 저려오지만 움직일 수 없어요. 만약 내가 여기서 툭 하고 소리를 내면 그 사람이 달려올 거예요. 그리고 옷장 문을 벌컥 열겠죠. 상상만 해도 심장이 쿵쿵거려서 터질 것 같아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요. 낡은 스프링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엄마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귀를 막아요. 두 손으로 귀를 꽉 막고 눈을 질끈 감아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100까지 세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천장아 도와줘. 벽아 나를 지켜줘. 나는 속으로 계속 빌어요. 삐걱, 삐걱, 삐걱. 소리가 멈추지 않아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아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가고 문이 잠기고 다시 우리 둘만의 세상이 될 때까지 나는 이 어둠 속에서 견뎌야 해요. 나는 5살이니까요. 용감한 5살이니까요. 아침이 밝았는데 엄마가 일어나지 않아요. 옷장 문은 열려 있고 나는 밖으로 나왔지만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요. 식탁 위에는 그 사람이 두고 간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어요. 하얀 상자에 빨간 리본이 묶여 있네요. 저게 내 생일 선물인가 봐요.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아요. 엄마가 침대에 누워 벽만 보고 있거든요. 엄마 하고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어요. 엄마의 등은 거대한 산처럼 꼼짝도 하지 않아요. 오늘은 엄마가 꺼진 날이에요. 가끔 엄마는 전구가 나간 것처럼 꺼져버려요.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귀도 열려 있지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죠. 나는 이런 날이 제일 싫어요. 그 사람이 다녀간 다음 날이면 엄마는 종종 이렇게 변해요. 나는 조심조심 침대로 다가가 엄마의 어깨를 흔들어 봐요.
엄마, 배 안 고파? 나 배고파. 케이크 먹자. 하지만 엄마는 한숨만 내쉬어요. 그 한숨 소리가 너무 길고 무거워서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요. 케이크 상자를 열어보니 딸기가 올려진 조각 케이크가 있어요. 달콤한 냄새가 나요. TV에서 보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손가락으로 생크림을 콕 찍어 먹어봐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요. 설탕 맛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맛은 있는데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요. 엄마랑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혼자 먹으니까 모래를 씹는 기분이에요. 나는 케이크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어버려요. 나중에 엄마가 켜지면 그때 같이 먹을래요. 할 일이 없어서 나는 방 안에 물건들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숟가락 5개, 젓가락 5짝, 그릇 3개. 책은 10권. 다 외우고 있는 거지만 다시 세어봐요. 숫자를 세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벽에 난 곰팡이 자국도 세어봐요. 저번에는 7개였는데 오늘은 8개가 됐어요. 곰팡이도 나처럼 자라나 봐요. 쟤네들은 친구가 많아서 좋겠다. 나는 곰팡이가 조금 부러워요. TV를 켜볼까 하다가 관뒀어요. 엄마가 꺼진 날에 TV 소리까지 들리면 머리가 아파요. 방이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만 들려요. 쌕쌕. 나는 내 심장에 손을 얹어봐요. 콩닥콩닥 뛰고 있어요. 나는 살아있어요. 엄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갑자기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으아! 마음속으로만 크게 소리를 질러요.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니까요. 소리는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한대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다시 튕겨나와서 내 귀를 때릴 거예요. 엄마가 돌아 누워요. 끼익 하는 침대 소리가 나요. 나는 잽싸게 엄마 얼굴을 들여다봐요. 엄마 눈동자가 움직였어요. 나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초점이 없어요. 마치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지우 여기 있어. 나는 엄마 손을 잡아서 내 볼에 갖다 대요. 엄마 손은 여전히 차가워요. 엄마 입술이 달싹거려요. 지우야. 아주 작은 목소리예요. 응, 엄마 나 여기 있어. 조금만 더 자게 해줘. 엄마가 다시 눈을 감아요. 나는 실망해서 손을 놓아요. 엄마는 꿈속으로 도망가고 싶은가 봐요. 꿈속에는 이 방보다 더 좋은 곳이 있나 보죠? 나도 데려가 주지. 치사하게 혼자만 가고. 나는 삐져서 옷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옷장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엄마 뱃속에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나는 옷장 벽에 그림을 그려요. 손가락으로 그리는 투명한 그림이에요. 문을 그리고 창문을 그려요. 아주 큰 문을 그릴 거예요. 그 문을 열면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면 기린이 사는 동물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상상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상상은 배를 채워주지 않아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 오늘은 시리얼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눈물이 찔끔 나요. 엄마가 빨리 켜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스위치를 올려줘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기도를 해요. 엄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이틀 만이에요. 나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장난감 자동차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눈빛이 달라졌어요. 꺼진 눈이 아니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나를 불러요. 지우야, 이리 와서 앉아봐. 엄마 목소리가 단단해요. 나는 쭈뼛거리며 의자에 앉아요. 엄마가 왜 저러지? 또 그 사람이 올까봐 겁이 나는 걸까요? 엄마가 내 두 손을 꼭 잡아요. 지우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이건 게임이 아니야. 진짜야.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니까 내 가슴이 콩닥거려요. 엄마는 숨을 크게 한 번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해요. 지우야,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네? 감옥이요? 나는 고개를 갸웃해요. 감옥은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는 곳이요. 우리는 나쁜 짓 안 했잖아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엄마가 고개를 저어요. 저 문 밖에, 이 방 바깥에 진짜 세상 있어. 엄마는 거기서 살았어. 너를 낳기 전에 엄마는 밖에서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어. 나는 웃음이 터졌어요. 에이, 엄마 거짓말쟁이. 밖은 없어요. 밖은 우주잖아요. 텅 비어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건 다 가짜라고 엄마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웃지 않아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아니야, 지우야. TV에 나오는 게 진짜야. 나무도 진짜고 바다도 진짜고 강아지도 진짜야. 우리가 사는 이 방이 가짜야. 여기가 너무 작아서 가짜인 거야. 내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TV 속에 사람들이 다 진짜라고요? 그럼 그 작은 상자 안에 어떻게 다 들어가요? 말도 안 돼요. 엄마가 미쳤나 봐요. 나는 귀를 막고 도리지를 쳐요. 듣기 싫어. 엄마 거짓말쟁이. 나는 소리를 질러요. 내가 믿고 있던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이 방이 전부가 아니라면 내 친구 책상이랑 옷장은 뭐가 돼요? 걔네들도 가짜예요? 엄마가 내 손을 억지로 떼어내고 계속 말해요. 들어야 해. 그 나쁜 놈이,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놈이 7년 전에 엄마를 납치해서 여기에 가뒀어. 엄마는 19살이었어. 학교에 가던 길이었는데 그놈이 도와달라고 해서.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나는 납치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아주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엄마가 울잖아요. 그 사람이 엄마를 훔쳐왔다는 뜻인가요?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뽑는 것처럼요? 그럼 나는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내가 물어봐요. 너는 여기서 태어났어. 엄마가 이 방 안에서 너를 낳았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혼자서 너를 낳았어. 엄마가 나를 꽉 끌어안아요. 엄마 심장 소리가 쿵쿵쿵 내 몸에 전해져요. 나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나는 가짜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진짜 세상은 문 밖에 있고 나는 한 번도 진짜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어요. 벽이 나를 조여오는 것 같아요. 천장에 있는 창문을 올려다봐요. 저 네모난 하늘 조각이 진짜 하늘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밖에는 저런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고요? 상상이 안 돼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엄마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요. 싫어, 싫어. 나는 이 방이 좋아. 여기가 내 집이야. 나가기 싫어. 엄마가 내 어깨를 잡고 흔들어요. 정신 차려, 지우야. 우리는 나가야 해. 여기서 평생 살 수는 없어. 너도 이제 5살이잖아. 진짜 세상을 봐야지. 진짜 아이스크림을 먹고 진짜 공원을 뛰어다녀야지. 엄마 눈에서 불꽃이 튀어요. 나는 겁에 질려서 울음을 터뜨려요. 나는 진짜 세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랑 여기서 시리얼 먹고 TV 보고 살면 안 돼요? 왜 갑자기 나가자고 해요? 그 사람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어제 그 눈빛 봤니? 그놈은 이제 우리를.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어요. 피가 맺혀요. 빨간 피. 저건 진짜예요. 엄마가 아파하고 있어요. 나는 울음을 뚝 그쳐요. 엄마가 아픈 건 싫어요. 엄마가 무서워하는 것도 싫어요. 그 사람이 괴물이라는 건 알아요. 엄마가 괴물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라면 나도 같이 가야 하는 걸까요? 엄마는 벽에 붙은 달력을 뜯어내요. 그리고 뒷면에 무언가를 막 적기 시작해요. 지우야, 우리는 작전을 짤 거야. 여기서 탈출하는 작전.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야.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넌 나의 슈퍼히어로니까. 엄마가 나에게 펜을 쥐어줘요. 내 손이 덜덜 떨려요. 나는 히어로가 아니에요. 그냥 5살 꼬마예요. 하지만 엄마가 나를 믿는데요. 이 방을 나가는 방법이 있대요.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엄마를 쳐다봐요. 엄마, 밖에는 정말로 강아지가 있어? 멍멍 짖는 진짜 강아지.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아줘요. 응, 아주 많아. 내가 원하면 만져볼 수도 있어. 진짜 강아지. 그건 조금 궁금해요. 엄마의 작전은 간단했어요. 내가 아픈 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곧 죽을 것처럼 아주 많이 아파야 한대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병원에 데려갈 테니까요. 엄마는 그걸 좀비 작전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좀비가 뭔지 알아요. TV에서 봤거든요. 얼굴이 허옇고 흐느적거리는 괴물이죠. 내가 좀비 흉내를 내면 그 무서운 사람도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신이 났어요. 연기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나는 거울을 보며 눈을 까뒤집는 연습을 했어요. 소리도 내보고요. 하지만 엄마는 웃지 않아요. 엄마는 내 얼굴을 뜨겁게 만들어야 한다며 내 뺨을 계속 문질렀어요. 손바닥으로 비비고 또 비벼서 볼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열이 펄펄 끓는 아이 같아요. 엄마가 입술을 깨물며 말해요. 지우야, 그놈이 오면 절대 눈을 뜨면 안 돼. 신음소리만 내.
끙끙 앓는 소리 알지? 내가 옆에서 계속 소리 지를 거야. 병원 가야 한다고. 너는 그냥 축 늘어져 있으면 돼. 인형처럼 힘을 다 빼야 해. 밤 9시가 됐어요. 삑삑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나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몸을 웅크렸어요. 심장이 쿵쿵거려서 침대가 들썩거릴 것만 같아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킁킁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공기가 탁해? 그 사람이 짜증을 내요. 엄마가 다급하게 외쳐요. 애가 아파요. 열이 너무 심해요. 하루 종일 토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제발 병원에 데려가 줘요. 엄마의 연기는 정말 대단해요. 진짜로 울고 있어요. 그 사람이 뚜벅뚜벅 침대 쪽으로 걸어와요. 거대한 그림자가 나를 덮쳐요.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 내 이마를 짚어요. 진짜 뜨겁네. 그 사람이 중얼거려요. 엄마가 그 사람 팔을 붙잡고 매달려요. 식중독 같아요. 아니면 맹장일지도 몰라요.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안아들고 밖으로 나갈 차례예요. 나는 진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엄마를 확 밀치는 소리가 났어요. 시끄러워.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귀찮게 하지 마.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쿵쿵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도어락이 다시 잠겼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나는 실눈을 뜨고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실패한 건가요? 우리는 못 나가는 건가요? 1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손에 작은 약봉지를 들고요. 야, 이거 먹여. 해열제랑 항생제야. 약국 문 닫을 뻔했잖아. 그 사람이 약을 식탁에 툭 던져요.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약봉지만 쳐다봐요. 그 사람은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시체 치우는 게 싫어서 약을 사온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한테 나는 그냥 키우는 햄스터보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날 밤 엄마는 나에게 약을 먹이지 않았어요. 대신 약을 변기에 다 버리고 물을 내려버렸죠. 그리고 나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어요. 미안해 지우야. 좀비 작전은 실패했어. 그놈은 너를 살려서 내보낼 생각이 없어. 엄마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럼 이제 어떡해?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해? 내가 울먹거리자 엄마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해요. 아니, 방법이 하나 더 있어. 이번엔 아픈 척이 아니라 죽은 척을 하는 거야. 진짜 죽은 시체처럼. 죽은 척이라니. 그건 좀비 놀이보다 훨씬 어려워 보여요. 엄마는 방구석에 있는 낡은 러그를 가져왔어요. 회색 털이 북실북실한 건데 먼지 냄새가 나요. 지우야, 이게 너의 관이야. 엄마가 말했어요. 관이 뭐냐고 물어보니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상자래요. 나는 상자에 들어가기 싫은데 엄마는 연습해야 한다고 나를 러그 위에 눕혀요. 차렷 자세로 팔을 몸에 딱 붙여야 해. 힘을 완전히 빼. 젤리처럼 흐물흐물하게. 엄마가 나를 김밥 말듯이 러그로 돌돌 말기 시작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캄캄해졌어요. 꽉 조여오는 느낌이 답답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엄마 이거 너무 더워. 내가 꼼지락 거니까 엄마가 엉덩이를 찰싹 때려요. 움직이면 안 돼. 시체는 움직이지 않아. 소리도 내면 안 돼. 엄마가 화를 내요. 나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지만 꾹 참아요. 엄마가 화내는 건 다 나를 위해서니까요. 어둠 속에서 엄마 목소리만 들려요. 잘 들어 지우야. 내일 밤에 그놈이 오면 엄마가 말할 거야. 지우가 죽었다고. 아까 그 약을 먹었는데 숨을 안 쉰다고. 그러면 그놈은 너를 이 러그에 말아서 들고 나갈 거야. 묻어버리려고. 산에다 묻거나 강에다 던질 거야. 나는 덜컥 겁이 났어요. 묻어버린다고요? 흙 속에다? 나 숨 막혀서 죽으면 어떡해? 아니야, 그 전에 빠져나와야 해. 엄마가 설명을 계속해요. 그놈은 너를 트럭 뒷칸에 실을 거야. 덜컹거리는 느낌이 날 거야. 차가 멈추면 안 돼. 차가 계속 달릴 때 그리고 완전히 멈췄을 때를 구분해야 해. 차가 멈추고 그놈이 내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러그를 풀고 도망치는 거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달려. 사람을 찾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 알겠니? 나는 러그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어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땀이 비 오듯 흘러요.
먼지가 코에 들어가서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애취. 결국 재채기를 하고 말았어요. 엄마가 러그를 확 펼쳐요. 지우야. 이러면 다 죽어. 엄마 얼굴이 귀신처럼 무서워요. 너 죽고나 죽는 거야. 다시 해. 엄마는 나를 다시 눕히고 돌돌 말아요. 나는 울면서 연습을 해요. 숨을 참는 연습. 기침을 삼키는 연습. 죽은 고기 덩어리가 되는 연습. 우리는 하루 종일 시체 놀이를 했어요. 나중에는 러그 안에 있는 게 조금 익숙해졌어요. 따뜻하고 캄캄해서 잠이 올 것 같기도 했어요. 엄마는 내 발을 꼬집고 간지럼을 태워보기도 해요. 그래도 움찔하면 안 된대요.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나는 나무 토막이다. 나는 돌멩이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주문을 외우듯이 속으로 계속 말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연습을 끝내고 나를 풀어줬어요. 내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고 차가운 물을 먹여줘요. 잘했어, 우리 아들. 완벽해. 엄마가 울면서 웃어요. 엄마 손이 덜덜 떨리고 있어요. 엄마는 무서운가 봐요.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내가 잘하면 엄마도 나갈 수 있대요. 내가 밖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면 엄마도 구출될 수 있대요. 나는 슈퍼히어로니까요. 내일 밤이에요. 내일 밤 9시가 되면 나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날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요. 만약 그 사람이 나를 땅에 묻기 전까지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죠? 만약 차 문을 못 열면 어떡하죠? 걱정 인형들이 머릿속을 둥둥 떠다녀요. 엄마는 내 손에 작은 장난감 차를 쥐어줘요. 이걸 꼭 쥐고 있어. 이게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장난감 차의 뾰족한 모서리가 손바닥을 찌르는 걸 느껴요. 아프지만 참아요. 이 아픔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약속의 시간이 왔어요. 엄마는 내 몸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기 위해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뒀어요. 덜덜 떨리는 나를 엄마는 러그 위에 눕히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사랑해, 지우야. 꼭 다시 만나자. 엄마의 눈물이 내 볼에 떨어져서 뜨겁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나를 단단히 말았어요. 이번에는 연습 때보다 훨씬 더 꽉 조였어요. 숨이 턱 막혔지만 참아야 해요. 나는 이제 시체니까요. 띠띠띠띠. 도어락 소리가 나요. 그 사람이 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려요. 죽었어. 애가 죽었다고. 숨을 안 쉬어. 엄마가 악을 쓰고 있어요. 엄마는 정말 최고의 배우예요.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내 쪽으로 다가와요. 내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겁나요. 나는 숨을 멈추고 입안에 살을 꽉 깨물었어요. 야, 비켜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울부짖으며 매달려요. 만지지 마. 내 새끼야. 그놈이 엄마를 거칠게 밀어내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거친 손이 러그 틈으로 들어와 내 얼굴을 만져요. 차갑네. 그 사람이 중얼거려요. 다행이에요. 내가 추위에 떨어서 몸이 차가워진 걸 진짜 죽어서 식은 거라고 믿나 봐요. 그 사람이 나를, 아니, 러그 뭉치를 번쩍 들어올려요. 세상이 기울어졌어요. 내 몸이 공중에 붕 떴어요. 그 사람의 어깨에 내가 걸쳐졌어요. 나는 짐짝처럼 대롱거려요.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코를 찔러요. 담배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쇠 냄새.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지만 꿀꺽 삼켰어요. 뚜벅뚜벅.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해요. 한 발짝, 두 발짝.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요. 7발자국이면 현관이에요. 철커덕.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훅 하고 이상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방 안의 공기랑은 완전히 달라요. 차갑고 날카롭고 매운 냄새가 나는 공기. 이게 바깥 세상의 냄새인가 봐요. 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요. 쿵쿵. 내 머리가 그 사람 등짝에 부딪혀서 아파요. 하지만 소리를 내면 끝장이에요. 나는 죽은 척 계속 주문을 외워요. 어디선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개 짖는 소리도 들려요. 멍멍. 진짜 강아지 소리예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밖에는 진짜 강아지가 있어요.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가요. 내 몸이 흔들흔들거려요. 나는 지금 룸을 떠나고 있어요. 안녕 옷장아. 안녕 침대야. 안녕 TV야. 그리고 안녕 엄마. 나 혼자 가서 미안해. 꼭 다시 데리러 올게. 눈물이 찔끔 흘러서 귓속으로 들어갔어요. 간지러워도 긁을 수가 없어요. 짤그랑. 열쇠 소리가 나요.
그리고 끼익 하고 쇳덩어리가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트럭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짐칸에 휙 던졌어요. 쾅! 엉덩이랑 허리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억소리가 나올 뻔했지만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어요. 쾅! 트럭 문이 닫혔어요. 나는 이제 혼자예요. 엄마도 없고 룸도 없어요. 차가운 쇠 바닥 위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무서워요. 다시 방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슈퍼히어로니까요. 임무를 완수해야 하니까요. 부르릉. 거대한 짐승이 우는 소리가 나면서 바닥이 덜덜 떨리기 시작해요. 트럭이 움직여요. 내 몸이 이리저리 굴러다녀요. 머리가 쿵쿵 부딪혀요. 나는 러그 안에서 손잡이를 꽉 잡으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잡을 게 없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차가 멈추면 안 된다고. 차가 달릴 때 나와야 한다고. 그런데 차가 너무 빨리 달려요. 세상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요.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내 이빨이 딱딱 부딪혀요. 러그 안은 찜통 같아요.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목구멍을 긁어요. 엄마는 3번 멈추면 나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멈춤. 신호등인가 봐요. 차가 멈췄지만 엔진 소리는 계속 나요. 부르릉, 부르릉. 그 사람이 운전석에서 노래를 흥얼거려요. 기분 나쁜 콧노래 소리. 나는 침을 꼴깍 삼켰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다시 차가 달려요. 이번에는 더 빨리요. 바람 소리가 슝슝 들려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여 러그 틈을 벌려봐요. 찍찍이 테이프가 찍 소리를 내며 떨어져요.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엔진 소리가 더 커서 그 사람은 못 들었을 거예요. 나는 머리를 틈 사이로 쑥 내밀었어요. 으악! 눈이 부셔요. 세상이 온통 빛이에요. 가로등 불빛이 휙휙 지나가요.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불빛들이 춤을 춰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방 안의 형광등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밝아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 차가워요.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아요. 나는 러그에서 팔을 빼고 상반신을 일으켰어요. 바람이 내 얼굴을 마구 때려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커요. 하늘이 끝도 없어요.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저게 다 진짜라고요? 트럭은 괴물처럼 으르렁대며 달리고 있어요. 옆으로 다른 차들이 쌩하고 지나가요. 눈이 2개 달린 쇠 괴물들이에요. 빨간 눈, 하얀 눈을 번쩍이며 달려요. 무서워서 다시 러그 속으로 숨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우야,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나를 보고 있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러그를 완전히 벗어던졌어요. 트럭 짐칸은 넓고 차가워요.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만 넘어져요. 차가 꿀렁거려요. 토가 나올 것 같아요. 저 멀리 건물들이 보여요. 반짝거리는 보석 상자 같은 건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저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와요. 바람이 내 목소리를 뺏어갔어요. 끼익.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줄여요. 2번째 멈춤이에요. 빨간 불인가 봐요. 지금이야.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트럭 난간을 잡고 매달렸어요. 쇠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바닥이 너무 멀리 보여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끝이에요. 백미러로 나를 볼지도 몰라요. 그때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어요.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야, 이 새끼가. 그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요. 안 돼. 잡히면 죽어. 내 다리가 멋대로 움직였어요. 나는 눈을 감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어요. 붕 하는 느낌과 함께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쿵.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어요. 무릎이랑 손바닥이 까져서 불이 난 것처럼 아파요. 하지만 아파할 시간이 없어요. 도망가야 해요. 나는 벌떡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빛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잡히면 죽여버린다. 그 사람이 쫓아오고 있어요. 쿵쿵쿵 발자국 소리가 내 뒤통수를 쫓아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드디어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요. 지나가는 차 소리에 묻혀버려요. 바람이 내 다리를 휘감아요. 신발이 벗겨졌어요.
맨발로 차가운 돌바닥을 달려요. 발바닥이 찢어질 것 같아요. 엄마 나 좀 도와줘. 눈앞이 흐릿해요. 저기 앞에 밝은 빛이 보여요. 사람이 있어요. 긴 머리 여자예요. 나는 그쪽으로 손을 뻗으며 달렸어요. 제발 나를 봐주세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다리가 길어서 금방 나를 잡을 거예요. 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뛰어요. 하지만 발이 자꾸만 꼬여요. 아스팔트 바닥은 너무 딱딱하고 차가워요. 발바닥에서 피가 나는 것 같지만 멈출 수 없어요. 멈추면 죽음이에요. 다시 그 좁은 방으로, 아니 땅속으로 끌려갈 테니까요. 거기서 이 쥐새끼 같은 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려요. 손이 닿을 것만 같아요.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도 없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울렁거려요. 저기 앞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이 보여요. 여자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져서 쇳소리처럼 나와요. 여자가 힐끔 나를 쳐다봐요. 하지만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내가 너무 더러워서 그런가 봐요. 거지 아이인 줄 아나 봐요. 그때 덜미가 잡혔어요. 거대한 소나기가 내 후드티 모자를 낚아챘어요. 컥, 숨이 막혀요. 몸이 공중으로 들렸어요. 잡았다 요놈. 그 사람의 징그러운 숨소리가 귓가에 닿아요. 악취가 나요. 나는 발버둥을 쳤어요. 이거 나요. 살려줘. 발로 그 사람의 정강이를 걷어찼지만 꼼짝도 안 해요. 바위 같아요. 그 사람이 내 입을 거친 손바닥으로 틀어막아요. 쉿, 조용히 안 해? 아빠한테 혼나고 싶어? 아빠래요. 거짓말쟁이. 저 사람은 아빠가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나는 손가락을 꽉 깨물었어요. 아, 그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뗐어요. 그 틈을 타서 나는 다시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갇혀 있어요. 룸에 갇혀 있어요. 지나가던 여자가 멈춰 섰어요. 강아지가 컹컹 짖어요. 여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와요. 저기요, 무슨 일이죠? 애를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나를 짐짝처럼 옆구리에 끼고 뒷걸음질 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서요. 집에 가자, 응? 그 사람은 억지로 웃는 척을 해요.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아요. 여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봐요. 아이가 맨발이잖아요. 그리고 피도 나고.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요. 신고하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욕을 내뱉어요. 젠장.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 사람은 트럭 쪽으로 도망쳤어요. 나는 바닥에 쓰러져서 헐떡거렸어요. 온몸이 부서진 것처럼 아파요. 여자가 달려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요.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여자의 손은 따뜻해요. 엄마 손 같아요. 나는 여자의 옷자락을 꽉 잡았어요. 놓치면 안 돼요. 경찰 아저씨 불러주세요.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요. 내 말에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어요. 알겠어, 걱정 마. 지금 바로 전화할게. 여자가 112를 눌러요. 띠리링 소리가 나요. 나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음악 같아요. 저 멀리서 트럭이 굉음을 내며 사라져요.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경찰 아저씨가 올 거니까요. 나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봐요. 까만 밤하늘에 하얀 점들이 박혀 있어요. 저게 별이래요. 엄마가 말한 대로 정말 예뻐요. 엄마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삐용삐용.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불빛이 번쩍거려요. 눈이 부셔요. 제복을 입은 아저씨 2명이 차에서 내려요. 허리에는 총도 차고 있어요. 진짜 경찰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경찰 아저씨가 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어요. 그래, 꼬마야. 이름이 뭐니? 집이 어디야? 집이 어디냐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나는 집 주소를 몰라요. 그냥 룸이에요. 방이요. 작은 방인데 창문이 천장에 있어요. 도어락이 밖에서 잠겨요. 정원의 창고 뒤에 있어요. 내가 아는 걸 전부 말했지만 아저씨 표정이 곤란해 보여요. 정원? 창고. 여기가 어디쯤인지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 나왔으니까요. 경찰 아저씨가 나를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줬어요. 차 안은 따뜻하고 가죽 냄새가 나요.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미아 발생, 5세 추정 남자아이. 학대 의심. 아저씨가 무전기에 대고 말해요. 학대? 나는 학대당한 게 아니에요. 납치당한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해요. 납치요. 엄마가 납치당했어요. 7년 전에요. 그 말에 앞좌석에 앉은 여자 경찰관이 뒤를 돌아봐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7년 전 납치? 혹시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나는 엄마 이름을 말해요. 이정희요.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두 경찰관이 서로 얼굴을 쳐다봐요. 이정혜? 그 실종된 여대생? 아저씨가 급하게 무전기를 다시 잡아요.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코드 제로. 코드 제로. 7년 전 이정혜 실종 사건 관련자 확보. 아이 진술 확보. 갑자기 경찰차가 쌩하고 달리기 시작해요. 아까 트럭보다 훨씬 빨라요. 나는 창문 밖을 봐요. 세상이 휙휙 지나가요. 나는 엄마가 준 장난감 차를 꽉 쥐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고 있어. 경찰 아저씨들이 엄마를 찾아줄 거야. 나는 속으로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엄마가 있는 곳을 모르면 어떡하죠? 경찰 아저씨들은 마법사가 아니잖아요. 꼬마야, 혹시 그 방에서 밖을 봤을 때 뭐 보이는 거 없었니? 여자 경찰관 언니가 물어봐요. 나는 곰곰이 생각해요. 천창으로 보였던 것들. 나뭇잎이요. 가을에는 빨간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지나갔어요. 아주 크게 보였어요. 경찰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어요. 그리고 또, 밤에 반짝거리는 탑이 보였어요. 빨간 불이 깜빡거리는 탑이요. 송전탑이야.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근처에 비행장 항로가 있고 송전탑이 보이는 곳. 거기다. 경찰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방향을 틀어요. 사이렌 소리가 더 커져요.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요. 찾은 것 같아요. 엄마가 있는 곳을요. 우리는 어둠 속을 뚫고 달려요. 이제 곧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터질 것 같아요. 기다려 엄마, 내가 갈게. 차가 멈췄어요. 밖은 아주 어둡고 조용해요. 아까 본 그 빨간 불이 깜빡이는 송전탑이 머리 위에 있어요. 경찰 아저씨가 나를 안고 차에서 내렸어요. 지우야, 여기 맞니? 잘 봐봐. 아저씨가 손전등으로 어딘가를 비춰요. 낡은 집이 있고 그 뒤에 이상하게 생긴 창고가 있어요. 회색 콘크리트로 된 네모난 상자. 창문이 하나도 없는 벽. 맞아요. 저거예요. 나는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살던 곳, 우리 엄마가 갇혀 있는 곳. 저기예요. 저기 창고 뒤에. 저 안에 룸이 있어요. 내가 소리치자마자 경찰 아저씨들이 우르르 달려갔어요. 마치 검은 파도가 밀려가는 것 같아요. 다들 무시무시한 장비를 들고 있어요. 커다란 망치랑 쇠 지렛대 같은 거요. 경찰이다. 안에 누구 있나? 당장 문 열어. 아저씨들이 소리를 질러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 문은 밖에서 번호를 눌러야만 열리니까요. 번호를 모르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쾅, 쾅, 쾅. 아저씨들이 망치로 문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커요. 귀가 멍멍해요. 나는 경찰차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봐요. 무서워요. 혹시 그 사람이 튀어나오면 어떡하죠? 혹시 엄마가 다치면 어떡하죠? 도어락 파쇄해. 서둘러. 무전기 소리가 빗발쳐요. 불꽃이 튀고 쇠 긁는 소리가 나요. 세상에서 제일 튼튼해 보이던 그 철문이 조금씩 찌그러지고 있어요. 끼익. 쾅. 드디어 문이 떨어져 나갔어요. 캄캄한 입구가 입을 벌렸어요. 아저씨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뛰어들어요. 경찰입니다. 이정혜 씨. 이정혜 씨 계십니까? 빗줄기들이 룸 안을 휘젓고 다녀요. 나는 숨을 멈추고 기다려요.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제발 대답해줘요, 엄마. 잠시 후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생존자 확인. 생존자 확인. 구급차 대기시켜. 아저씨의 외침이 들려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살아있대요. 엄마가 살아있대요. 아저씨들이 룸 안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부축해서 나오고 있어요.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목을 길게 뺐어요.
어두운 구멍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와요.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낡은 티셔츠를 입은 여자. 엄마예요. 우리 엄마예요. 그런데 엄마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요. 밖이 너무 밝아서 그런가 봐요. 엄마는 비틀거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려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신발을 신고 땅을 밟은 거예요. 아저씨들이 엄마에게 담요를 덮어줘요. 엄마는 겁먹은 아이처럼 몸을 떨고 있어요. 아직 내가 온 걸 모르나 봐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갔어요. 엄마, 엄마. 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라요. 엄마가 고개를 번쩍 들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나를 찾아요. 그리고 나를 발견한 순간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표정이에요. 지우야, 지우야. 엄마가 경찰 아저씨들을 밀치고 나에게 달려와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질 뻔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나도 달려가요. 엄마 품으로. 나의 진짜 세상으로. 엄마와 내가 부딪혔어요. 쿵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안았어요. 엄마 냄새가 나요. 아까 맡았던 낡은 이불 냄새가 아니라 땀 냄새랑 눈물 냄새가 섞여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예요. 엄마가 내 얼굴, 내 팔, 내 다리를 마구 만져봐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세상에 우리 지우. 장하다 내 새끼 정말 장해. 엄마가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어요. 엄마 눈물이 내 옷을 다 적셔요. 나도 울음이 터졌어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봐요. 엄마, 내가 사람 데려왔어. 내가 경찰 아저씨 불렀어. 나 잘했지? 콧물 범벅이 된 채로 물어봐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볼에 뽀뽀를 퍼부어요. 응, 내가 날 구했어. 내가 해냈어. 우리 아들이 기적을 만들었어. 엄마의 따뜻한 손이 내 등을 쓸어내려요. 이제 무서운 건 없어요. 그 사람은 도망갔고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구급대원 아저씨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엄마는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해요. 애랑 같이 가게 해주세요. 떨어지면 안 돼요. 엄마가 애원해요. 당연하죠. 같이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구급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구급차 안은 하얗고 깨끗해요. 룸보다 훨씬 밝아요.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내다봐요. 구급차가 출발해요. 창밖으로 나무들이 지나가고 가로등이 지나가요. 엄마는 멍하니 밖을 보다가 다시 나를 봐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에요. 지우야, 저기 봐. 저게 다 세상이야. 우리가 저 속에 있는 거야. 엄마 목소리가 떨려요. 나는 엄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해요. 엄마, 이제 그 나쁜 아저씨 안 와? 엄마가 내 손을 더 꽉 쥐어요. 눈빛이 강해졌어요. 절대 못 와. 다시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엄마가 약속해. 차창 너머로 밤하늘이 보여요. 아까 봤던 별들이 여전히 반짝거리고 있어요. 엄마, 별이 진짜 많아. 룸 천장보다 훨씬 넓어. 내 말에 엄마가 웃어요. 아주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에요. 그래, 저 별들 다 내 거야. 이제 마음껏 볼 수 있어.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어요. 덜컹거리는 차의 진동이 자장가처럼 느껴져요. 졸음이 쏟아져요. 오늘 하루는 정말 길었어요. 5살 생일이 시작되었을 때는 룸에 있었는데 생일이 끝나가는 지금은 밖이에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김밥처럼 말려서 트럭에 실려갔다가 달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경찰차도 탔어요. 나는 정말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보며 속삭여요. 생일 축하해, 지우야. 이게 진짜 내 생일 선물이야. 자유. 자유.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거라는 건 알아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 숨을 크게 쉴 수 있는 기분. 그런 게 자유인가 봐요. 나는 엄마 품에 파고들며 눈을 감아요. 엄마, 나 졸려. 그래, 자라 우리 아가. 자고 일어나면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릴 거야.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이 들어요. 꿈속에서도 밖에서도 우리는 이제 함께해요. 안녕 룸, 이제 다시는 안녕. 눈을 떴는데 천장이 너무 높아요. 룸의 천장은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는데 여기 천장은 하늘만큼 높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하얀색이에요. 벽도 하얗고 이불도 하얗고 사람들도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눈이 부셔서 자꾸만 깜빡거리게 돼요. 옆을 보니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엄마 팔에 투명한 줄이 달려 있어요. 링거래요.
내 팔에도 똑같은 게 달려 있어요. 주사 바늘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 따끔하지만 참을만해요. 여기는 병원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다녀갔어요. 하얀 마스크를 쓴 아저씨였는데 눈이 웃고 있었어요. 안녕 지우야, 몸은 좀 어때? 하고 물어봤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어요. 낯선 사람하고는 말하면 안 돼요. 엄마가 그랬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괜찮은 척을 해요. 이 방은 룸보다 훨씬 커요. 침대도 2개나 있고 화장실이 따로 문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해요. 벽이 너무 멀리 있어서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돼요. 누가 내 뒤에 있을 것만 같아서요. 그리고 문이 너무 많아요. 드르륵 하고 언제든지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룸에서는 도어락 소리가 나야만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놓고만 하면 쑥 들어와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나는 엄마 침대로 넘어가서 엄마 등 뒤에 딱 붙어 앉았어요. 엄마, 우리 다시 룸으로 가면 안 돼? 내가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나를 쳐다봐요. 지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긴 지옥이야. 다시는 안 가. 엄마 목소리가 날카로워요. 나는 입을 삐죽거려요. 룸은 작지만 안전하잖아요. 내 물건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 넓어서 내가 콩알 만큼 작아진 기분이에요. 공기 냄새도 달라요. 룸에서는 엄마 냄새랑 밥 냄새가 났는데 여기는 톡 쏘는 알코올 냄새만 나요. 코가 찡해요. 창문이 있어요. 천장이 아니라 벽에 붙은 커다란 창문이에요. 엄마가 커튼을 걷어줬어요. 으악! 나는 비명을 지르고 눈을 가렸어요. 세상이 쏟아져 들어와요. 건물들이 괴물처럼 서 있고 자동차들이 개미떼처럼 지나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진짜라고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속이 울렁거려요. 나는 빨리 커튼을 닫아달라고 떼를 썼어요. 밖은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어요. 빛이 너무 강해서 내 몸이 녹아버릴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안고 등을 토닥여줘요.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처음이라 그래. 엄마도 손을 떨고 있어요. 엄마도 무서운가 봐요. 엄마는 7년 만에 나왔는데도 무섭대요. 나는 태어나서 처음이니까 더 무서운 게 당연하겠죠. 간호사 누나가 들어와서 밥을 주고 갔어요. 죽이랑 반찬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숟가락이 쇠로 되어 있어서 차가워요. 룸에서는 플라스틱 숟가락만 썼는데 쨍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저녁이 되니까 TV를 틀어줬어요. 뉴스에 우리가 나와요. 내 얼굴은 모자이크라고 해서 흐릿하게 나오는데 엄마 얼굴은 그대로 나와요. 7년간의 감금, 기적의 생환이라는 글자가 떠요. 아나운서 아줌마가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어요. 엄마가 리모컨을 뺏어서 TV를 꺼버렸어요. 보지 마. 저런 거 보면 안 돼. 엄마가 화난 표정으로 소리쳐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화를 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나 봐요. 이 하얀 방에도 보이지 않는 눈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밤이 깊었어요. 여기는 밤에도 완전히 깜깜해지지 않아요. 복도의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요. 나는 잠이 안 와서 엄마가 사준 장난감 차바퀴만 굴려요. 붕붕. 이 작은 차는 룸에서부터 나와 함께 탈출했어요. 얘도 여기가 낯설겠죠?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나는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내 친구에게 말을 걸어요. 룸에 두고 온 내 그림들이 보고 싶어요. 옷장 친구도 잘 있을까요? 밖은 자유롭다고 했는데 왜 나는 룸에 있을 때보다 더 숨고 싶은 걸까요? 이 하얀 우주선 같은 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아침부터 병원이 시끄러워요.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는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간호사 누나가 들어오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말해요. 기자들이 로비까지 들어왔어요.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기자? 기자가 뭐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하이에나 같은 놈들. 남의 불행을 뜯어먹고 사는 놈들이야. 엄마 눈이 도깨비처럼 무서워졌어요. 나는 하이에나를 알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요. 썩은 고기를 먹는 못생긴 동물이에요. 그놈들이 문 밖에 있대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요. 나는 겁이 나서 엄마 허리를 꽉 잡았어요. 창문 밖을 보니 병원 입구에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모여 있어요. 다들 검은색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그게 대포처럼 보여요. 번쩍번쩍 플래시가 터져요.
저게 우리를 쏘는 건가 봐요. 경찰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대요. 그놈이 잡혔대요. 어제 그 트럭을 몰고 도망치다가 다른 차랑 부딪혀서 잡혔대요. 이제 감옥에 갈 거래요. 영원히 못 나올 거래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어요. 기뻐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엉엉 소리내어 울다가 갑자기 하하하고 웃기도 해요. 엄마가 고장 난 것 같아요. 나는 무서워서 엄마 손만 주물러줘요. 괜찮아 엄마 그놈은 이제 없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TV를 켜면 온통 우리 이야기뿐이에요. 충격 7년의 감금 지옥에서 태어난 아이. 화면에 엄마의 옛날 사진이 나와요. 아주 예쁜 누나였을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도 나와요. 경찰 아저씨가 룸에서 가져왔나 봐요. 내 그림을 사람들이 보고 웃으면 어떡하죠? 아나운서 아저씨가 말해요.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 우려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사회성이 뭐예요? 내가 비정상이라는 뜻인가요? 엄마가 리모컨을 벽에 던져버렸어요. 쾅! 리모컨이 박살났어요. 닥쳐. 다들 닥치라고 해. 내 새끼에 대해 함부로 떠들지 마. 엄마가 악을 써요. 간호사 누나들이 달려와서 엄마를 말려요. 진정하세요 환자분. 엄마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려요. 아무도 믿지 마 지우야. 저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야. 우리가 원숭이인 줄 알아. 엄마가 내 귀를 막아줘요. 하지만 엄마의 심장 소리가 너무 빨라서 내 마음도 콩닥거려요.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엄마가 긴장해서 숨을 멈춰요. 들어오세요. 경찰 아저씨가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늙은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머리가 하얀색이에요. 할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해요. 정희야, 내 딸 정희야.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아요. 엄마도 아이처럼 엉엉 울어요. 엄마.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나는 침대 구석에 찌그러져서 그 모습을 지켜봐요. 저 사람들이 엄마의 엄마랑 아빠래요. 나한테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된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가 나를 쳐다봐요. 눈에 눈물이 가득해요. 내가 지훈이? 할아버지가 손을 뻗어요. 손이 크고 주름이 많아요. 나는 뒷걸음질 쳤어요. 낯선 사람은 위험해요. 엄마가 룸에 있을 때 항상 그랬잖아요.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지만 할머니가 나를 보며 웃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어요. 지우야 이리 온. 할미야.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우리 강아지 고생 많았지. 할머니 목소리가 떨려요. 이상해요. 처음 보는데 왠지 싫지가 않아요. 냄새가 나요. 엄마한테서 나던 그 냄새랑 비슷해요.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 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해요. 이 손은 나를 때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하이에나들이 지저대고 TV에서는 우리를 가지고 떠들어대요. 하지만 여기 병실 안에서는 우리끼리 울고 웃어요. 엄마한테도 엄마가 있었네요. 나처럼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룸에는 둘뿐이었는데 세상에 나오니까 네 편이 늘어났어요. 그거 하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퇴원을 했어요. 우리는 하얀 우주선을 타고 할아버지네 집으로 왔어요. 할아버지 차는 가죽 냄새가 나고 아주 부드럽게 굴러가요. 창밖으로 세상이 휙휙 지나가는 걸 보지 않으려고 나는 눈을 꼭 감았어요. 너무 많은 색깔들이 내 눈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빨강, 파랑, 초록. 세상은 물감을 엎어놓은 것처럼 어지러워요.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엄마 손에 땀이 흥건해요. 할아버지네 집은 성 같아요. 2층 집이래요.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로 된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꼭 낯선 동물이 우는 것 같아서 나는 발가락에 힘을 주고 걸어요. 할머니가 방문을 열어줬어요. 지우야, 여기가 내 방이야. 마음에 드니? 방이 아주 커요. 룸보다 2배는 더 큰 것 같아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창문에는 예쁜 커튼도 달려 있어요. 바닥에는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방에 구멍이 너무 많아요. 창문도 크고 방문도 커요. 할머니, 이 문은 어떻게 잠가요? 내가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해요. 안 잠가도 돼.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안 들어와. 안 잠근다고요?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문을 잠그지 않으면 그놈이 들어오잖아요. 괴물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나는 방문을 닫고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덜컥. 그냥 열려요. 번호키가 없어요. 이건 문이 아니에요. 그냥 구멍이에요. 밤이 왔어요.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와요. 공기가 너무 차가워요. 방이 넓으니까 공기가 쌩쌩 불어다니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저 문이 스르르 열릴 것만 같아요. 그놈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나를 다시 잡아갈 것만 같아요. 엄마는 옆방에 있어요. 엄마 방도 문이 안 잠긴대요. 나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심장이 쿵쿵 뛰어서 귀가 아파요. 결국 나는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베개를 들고 옷장을 열었어요. 여기 옷장은 룸에 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냄새도 좋아요. 나무 냄새랑 라벤더 냄새가 나요. 나는 옷장 바닥에 이불을 깔고 웅크려 누웠어요. 문을 닫으니까 캄캄해져요. 이제야 숨이 좀 쉬어져요. 좁고 어두운 곳. 벽이 내 등을 딱 받쳐주는 곳. 여기가 내 방 같아요. 룸이랑 비슷해요. 새벽에 덜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숨을 멈췄어요. 그놈인가? 지우야? 지우 어디 있니? 엄마 목소리예요. 엄마가 울먹거리고 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옷장 문을 열고 나가니까 엄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어요. 내가 없어진 줄 알았어. 그놈이 다시 데려간 줄 알고. 엄마가 나를 와락 끌어안아요. 엄마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요. 우리는 옷장 속에 같이 들어갔어요. 좁지만 둘이라서 괜찮아요.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줘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아직도 겁이 많아서 미안해. 엄마의 눈물이 내 뺨에 떨어져요. 아니야 엄마 나도 여기가 좋아. 밖은 너무 넓어서 추워.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옷장 속에서 잠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네 집은 대궐처럼 넓은데 우리가 맘 편히 잘 수 있는 곳은 겨우 이 옷장 한 칸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식탁이 운동장만큼 넓어요. 반찬이 10개도 넘게 있어요. 김치, 시금치, 멸치, 계란말이, 그리고 내가 모르는 풀들이 잔뜩 있어요. 할머니가 밥그릇에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퍼주셨어요. 지우야 많이 먹어. 이거 다 먹어야 키가 쑥쑥 크지. 할머니가 웃으며 생선을 발라줘요. 그런데 나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룸에서는 시리얼 아니면 샌드위치였어요.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복잡해요.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있으니까 엄마가 짜증을 내요. 그냥 먹어. 뭘 그렇게 쳐다봐? 엄마 목소리가 날카로워요. 엄마는 여기 오고 나서 더 화를 잘 내요. 룸에 있을 때는 나한테 노래도 불러주고 상냥했는데 밖으로 나온 엄마는 고슴도치 같아요. 가시가 돋아 있어요. 엄마, 이거 맛이 이상해. 내가 시금치를 뱉어내자 엄마가 소리를 질러요. 편식하지 마. 밖에서는 다 그렇게 먹어. 할머니가 엄마 눈치를 보며 말려요. 애가 처음이라 그렇잖아. 천천히 먹이자. 그러자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를 질러요. 엄마가 뭘 알아? 쟤 5살이야. 언제까지 오냐오냐 할 거야? 밥으로 만들 거야? 식탁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할아버지는 헛기침만 하고 밥만 드세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목구멍이 꽉 막혀서 밥이 안 넘어가요. 엄마가 무서워요. 저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니 할머니가 장난감을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레고래요.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블록이에요. 이걸로 성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거야. 할머니가 시범을 보여줘요. 나는 블록을 만지작거려요.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 나는 블록으로 네모난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높게, 더 높게. 창문은 없게. 문도 없게. 완벽하게 막힌 네모난 상자를 만들어요. 지우야, 그건 뭐니? 감옥이니?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물어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여요. 아니요, 이건 룸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내 말에 할아버지 얼굴이 슬퍼져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해요. 지우야, 이제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돼. 예쁜 집을 만들자. 지붕도 있고 정원도 있는 집. 할머니가 내 벽을 허물고 지붕을 얹으려고 해요. 나는 싫어서 블록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지 마요. 내 룸 부수지 마요. 내가 소리를 지르며 블록을 던지자 엄마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너 왜 그래? 할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엄마가 내 엉덩이를 때렸어요. 찰싹.
룸에서는 한 번도 맞은 적 없는데 엄마가 나를 때렸어요. 너무 아프고 서러워서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미워. 엄마 나빠. 다시 룸으로 갈래. 그 말에 엄마가 멈칫해요. 엄마 눈이 흔들려요. 엄마가 주저앉아서 얼굴을 감싸고 울어요. 나는 울면서 내 방으로 도망쳤어요. 아니, 옷장 속으로요. 옷장 안에 숨어서 훌쩍거리는데 거실에서 할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내 딸이 망가졌어. 그놈이 내 딸을 망가뜨렸어.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찔러요. 나는 내가 잘못한 건지, 엄마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세상이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밖으로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다들 울기만 하는 걸까요? 레고 조각 하나가 내 주머니에 있어요. 뾰족한 모서리가 손가락을 찔러요. 아파요. 룸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더 아파요. 창문 밖 세상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나뭇가지들이 앙상한 뼈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초록색 잎사귀들이 폭죽처럼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그걸 봄이라고 했어요. 바람에서 꽃 냄새가 나요. 룸에서는 똥 냄새 아니면 락스 냄새뿐이었는데 세상에는 수천 가지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할머니 손을 잡고 놀이터라는 곳에 갔어요. 집 앞 공원에는 작은 룸들이 여러 개 있어요. 미끄럼틀, 그네, 시소 같은 것들이요. 놀이터에는 작은 괴물들이 우글거려요. 나랑 키가 비슷한데 소리는 훨씬 커요. 깨르르 웃다가 갑자기 으앙 울기도 해요. 저 아이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TV에서 튀어나온 걸까요? 나는 무서워서 할머니 다리 뒤에 숨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부딪히면 내가 산산조각 날 것 같아요. 나는 벤치에 앉아서 개미 구경만 했어요. 개미는 작고 조용해서 좋아요. 그때였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앞에 공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아이가 다가왔어요. 머리가 짧고 얼굴이 까만 아이예요. 야, 공 좀 줘. 그 아이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나는 얼어붙었어요. 룸 밖에서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아이가 다가와서 내 발밑에 있는 공을 집어들었어요. 너 왜 안 놀아? 너 바보야? 그 아이가 물었어요. 바보. 그건 나쁜 말이에요.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아이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봐요. 너 얼굴이 진짜 하얗다. 밀가루 같아.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어요. 나는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만지지 마.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아이가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어머, 지우야 왜 그러니? 친구가 놀자고 그런 거야. 할머니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민준아, 지우가 아직 낯을 가려서 그래. 같이 미끄럼틀 탈래? 할머니가 나를 등 떠밀었어요. 나는 싫다고 버텼지만 민준이라는 아이가 내 팔목을 잡았어요. 야, 일로 와. 재밌어. 그 아이의 손은 뜨거워요. 그리고 힘이 세요. 나는 질질 끌려갔어요. 미끄럼틀 계단 앞에 섰어요. 너무 높아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민준이가 먼저 다람쥐처럼 올라가요. 빨리 와. 위에서 소리쳐요. 나는 네 발로 기어서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앉으니 세상이 다 내려다 보여요. 가슴이 콩닥거려요. 야, 눈 감고 타면 더 재밌어. 민준이가 슝 하고 내려가요. 나도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던졌어요. 슉. 엉덩이가 뜨거워지고 바람이 귀를 스쳐요. 순식간에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히려 배가 간질간질하고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밑에서 기다리던 민준이가 웃어요. 재밌지? 또 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또 탈래. 우리는 미끄럼틀을 10번도 넘게 탔어요. 땀이 나서 옷이 젖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민준이는 외계인이야? 할머니가 깔깔 웃으셨어요. 아니, 민준이는 친구야. 친구. 나는 입안으로 그 단어를 굴려봤어요. 친-9. 맛있는 사탕 같은 단어예요. 내일도 민준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은 내가 먼저 공을 던져볼까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무서운 두근거림이 아니라 선물 상자를 열 때 같은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에요. 엄마가 변했어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하던 엄마가 오늘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된장찌개 냄새래요. 엄마가 나를 보고 웃어요. 지우야, 일어났어? 세수하고 와. 밥 먹자. 엄마 목소리가 룸에 있을 때처럼 부드러워졌어요. 가시가 사라졌어요. 나는 눈을 비비며 엄마한테 다가갔어요. 엄마, 이제 안 아파? 엄마가 나를 안아 식탁 의자에 앉혀줘요. 응, 이제 괜찮아.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나쁜 꿈을 꿨나 봐.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화내서 무서웠지? 엄마가 내 볼을 쓰다듬어줘요. 엄마 손에서 비누 냄새가 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안 아프면 나도 좋아. 우리는 마주보고 밥을 먹었어요. 엄마는 내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줘요. 시금치도 콩나물도 엄마가 올려주니까 맛있어 보여요. 꿀꺽 삼켰어요. 엄마가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밥을 먹고 엄마가 가위를 가져왔어요. 지우야, 우리 머리 자를까? 너무 길어서 덥잖아. 나는 머리카락을 만져봤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 룸에서는 가위가 위험하다고 엄마가 절대 못 만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머리를 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머리카락에는 룸의 냄새가 배어 있어요. 곰팡이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우리의 눈물 냄새. 마당에 신문지를 깔고 의자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해요. 엄마가 내 머리카락을 빗겨줘요. 싹둑.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요. 기분이 이상해요.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엄마 안 아파? 내가 물으니까 엄마가 웃어요. 하나도 안 아파. 이건 그냥 껍질이야. 무거운 껍질을 벗는 거야. 내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엄마도 의자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나오셔서 엄마 머리를 잘라주세요. 엄마의 긴 머리카락이 툭툭 떨어져요. 엄마는 거울을 보며 울고 있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시원해서 우는 것 같아요. 짧아진 엄마 머리가 바람에 찰랑거려요. 훨씬 더 예뻐 보여요. 룸에 있던 그 지친 아줌마는 이제 없어요. TV에 나오는 예쁜 누나 같아요. 지우야, 이것 봐. 엄마랑 지우랑 똑같아졌네. 엄마가 짧아진 내 머리를 헝클어뜨려요. 목덜미가 시원해요. 바람이 슝슝 지나가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나는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머리카락이 찰랑찰랑 춤을 춰요. 엄마 나 좀 봐. 나 진짜 빠르지. 내가 소리치니까 엄마가 하하 크게 웃어요. 우리는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한데 모았어요. 검은 산처럼 쌓였어요. 할아버지가 불을 붙였어요. 화르륵. 머리카락이 타오르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요. 하지만 나는 코를 막지 않았어요. 저건 룸의 냄새가 타는 거니까요. 나쁜 기억들이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가고 있어요. 안녕, 긴 머리카락아. 안녕, 룸의 지우야. 나는 이제 짧은 머리 지우야. 엄마가 내 손을 잡아요. 지우야, 우리 내일은 동물원 갈까? 기린 보러 갈래? 기린이요? 목이 긴 진짜 기린이요? 나는 펄쩍펄쩍 뛰었어요. 좋아. 진짜 좋아. 엄마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쳐요. 엄마 눈 속의 룸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대신 파란 하늘과 웃고 있는 내가 보여요. 엄마가 돌아왔어요. 나의 진짜 엄마가요. 엄마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다시 룸에 가보고 싶다고요. 엄마는 깜짝 놀라며 싫다고 했어요. 거기를 왜 가? 거긴 지옥이야.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꼭 가야 해요. 인사를 못하고 나왔거든요. 내 친구들한테 그리고 나를 지켜준 벽한테 작별 인사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내 마음속에 룸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랑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설득했어요. 지우를 위해서 한 번만 다녀오라고요. 경찰 아저씨 차를 타고 갔어요. 다시 그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니 가슴이 쿵쾅거려요. 그 창고가 보여요. 회색 콘크리트 상자. 문은 뜯겨져 나가고 노란색 테이프가 X자로 붙어 있어요. 경찰 아저씨가 테이프를 걷어줬어요. 엄마는 차 안에 있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직 저곳이 무서운가 봐요. 나는 혼자 차에서 내렸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지만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나는 슈퍼히어로니까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상해요. 여기가 룸이라고요? 내가 알던 룸이 아니에요. 너무 작아요. 내가 거인이 된 걸까요? 아니면 룸이 쪼그라든 걸까요? 바닥은 더럽고 가구들은 다 사라졌어요. 침대도 옷장도 TV도 없어요. 그냥 텅 빈 시멘트 바닥뿐이에요. 냄새도 달라요.
엄마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랑 찬바람 냄새만 나요. 발자국 소리가 텅텅 울려요.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빙 둘러봐요. 여기서 엄마랑 나랑 둘이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좁은 곳에서 어떻게 숨바꼭질을 하고 트랙 돌기를 했을까요? 벽에 손을 대봤어요. 차가워요. 룸은 이제 죽은 것 같아요. 내가 떠나서 엄마가 떠나서 룸도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슬프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쓸쓸할 뿐이에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네모난 천창이 보여요. 유리가 깨져 있어요. 저 구멍으로만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개만 돌리면 문 밖으로 진짜 하늘이 보여요. 나는 깨달았어요. 룸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작은 상자였어요. 낡고 더러운 상자. 나는 이제 상자밖에 아이예요. 다시는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입을 열어 작별 인사를 해요. 안녕 룸. 나를 지켜줘서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너는 필요 없어. 나는 밖에서 살 거야. 안녕 1번 벽. 안녕 2번 벽. 안녕 바다가. 잘 있어. 대답은 없어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뿐이에요. 나는 뒤를 돌았어요. 문 밖에서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햇살이 엄마를 비추고 있어요. 엄마가 손을 흔들어요. 그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나는 룸을 뛰쳐나갔어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품에 안기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엄마 룸이 작아졌어. 아주 작고 시시해졌어. 내가 말하니까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요. 내가 커서 그래. 우리 지우가 마음이 커져서 그래. 우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창 밖으로 룸이 점점 작아지더니 점이 되어 사라졌어요. 이제 내 머릿속에서도 룸은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희미해질 거예요. 진짜 안녕. 영원히 안녕. 세상은 정말 정신없이 바빠요. 나는 매일 새로운 걸 배워야 해요. 신발끈 묶는 법, 횡단보도 건너는 법, 친구랑 장난감 나눠 쓰는 법. 가끔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조용한 룸이 생각나기도 해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밖에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고 시원한 바람이 있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나는 이제 자전거도 탈 줄 알아요. 할아버지가 4발 자전거를 사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넘어질까봐 무서웠는데 할아버지가 뒤를 잡아주셨어요. 지우야 앞만 보고 달려. 할아버지의 응원 소리를 들으며 페달을 밟았어요. 바람이 내 얼굴을 간지럽히고 지나가요. 내가 바람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쌩쌩 달릴 때의 그 기분은 트랙 돌기랑은 비교도 안 돼요. 엄마는 이제 학교에 다녀요. 다시 공부를 시작했대요. 엄마는 가방을 메고 나갈 때마다 멋있어 보여요. 엄마가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끔은 큰 소리로 노래도 불러요. 엄마 목소리는 꾀꼬리 같아요. 밤에 잠들기 전에 엄마는 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줘요. 감옥에 갇힌 공주 이야기가 아니라 넓은 세상을 모험하는 용감한 왕자 이야기를요. 그 왕자는 바로 나래요. 오늘은 비가 와요. 룸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툭툭 들리기만 했는데 밖에서는 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흙냄새랑 풀냄새가 섞여서 나요. 나는 우산을 쓰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장화를 신고 무릉덩이를 첨벙첨벙 밟았어요. 흙탕물이 튀어도 할머니는 혼내지 않아요. 아이들은 원래 그러고 노는 거래요. 빗방울이 내 손바닥에 떨어져요. 차갑지만 기분 좋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공짜래요. 세상은 참 인심이 후해요. 가끔 밤에 악몽을 꿔요. 다시 룸에 갇히는 꿈이요. 그놈이 나타나서 문을 잠가버리는 꿈. 그럴 때면 나는 땀을 흘리며 깨어나요. 하지만 눈을 뜨면 넓은 내 방이 보여요. 옆에는 엄마가 곤히 자고 있고요. 나는 엄마 손을 잡고 다시 잠을 청해요. 꿈은 가짜예요. 여기가 진짜예요. 나는 이제 알아요. 문은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걸요.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걸요. 나는 지우예요. 6살이 되었어요. 나는 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은 아주 커요. 우주만큼 넓대요. 아직 내가 모르는 게 산더미처럼 많아요. 바다도 보러 가야 하고 비행기도 타봐야 해요.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니까요. 저기 무지개가 떴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 달이에요. 엄마가 그러는데 저 다리 건너편에는 보물이 있대요. 나는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우리 저거 잡으러 가자.
엄마가 활짝 웃으며 달려나와요. 그래,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빗속을 달려요. 끝없이 펼쳐진 세상 속으로, 우리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안녕, 나의 세상아. 반가워.